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도 저와 코인 체크 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한 주간 또 암호화폐 시장들을 어떤 이슈들이 뒤흔들어 놓았는지 하나씩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부터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올라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함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초록불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지금 히트맵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XRP와 바이낸스 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시장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혼조세를 이렇게 보이는 시장의 상황, 어떤 요인들 때문이었는지 뒤에서 또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떤 가격들이 형성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0.39% 정도의 하락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도 현재 2% 넘는 큰 폭의 낙폭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XRP는 또 어떨까요? XRP도 마찬가지로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도미넌스 차트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부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지난해 12월쯤에 가장 낮은 저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그래프를 좀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 도미넌스 차트 상의 조정세를 맞기는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래도 비트코인 쪽으로 유동성이 좀 들어오고 있구나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의 차트들은 좀 어떨까요? 비트코인과는 다른 정반대의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폭 오늘은 반등을 해주는가 싶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낮은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최근에 반등세를 좀 보이나 했지만 다시금 이 도미넌스 차트가 내려앉고 있다는 점 다른 차트들에서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ETF 플로우는 어떨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ETF 플로우 상황인데요. 보니까 계속해서 유출이 나고 있군요. 계속 빨간불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점들이 이 ETF 플로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어떨지 확인을 해보면요.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ETF 시장에서도 계속 유동성이 나가고 있다. 유출입 상황에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또 시장을 이렇게 뒤흔든 걸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런 이야기 있었네요. 변동성 폭풍이 예고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XRP,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 세 가지 코인들에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하네요. 먼저 XRP 이야기입니다. XRP가 최근에 2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단기적인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만 기술적 지표상으로 급격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50일 또 100일 지수 이동평균선 간의 데드크로스가 임박한 상황이고요. 매수세 둔화는 물론 거래량 부족까지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요. 이 XRP는 2달러를 지지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 EMA 저항선 돌파에 잇따라 실패를 했고요. 또 중장기 방향성에서 불안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0 EMA가 100 EMA 아래로 교차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요. 이 매도 압력이 확대되고 이와 함께 가격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 함께 이어졌습니다. 또 26 EMA가 현재 XRP의 가격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만 해당 지표마저 하회할 경우에는 단기 상승 모멘텀마저도 소멸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참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XRP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RSA 그러니까 상대 강도 지수는요 49가 되겠는데 이 정도는 중립 수준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부족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도 변동성 축소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또 어떨까요? 이더리움 최근 1,600에서 1,700달러 구간에서 안정세를 좀 보였죠. 여기서 신규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간 차트상에서 고점과 저점을 점차 높이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을 확인한 것일까 참 궁금하기도 한 장세가 이어진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RSI는 42까지 좀 회복을 했고요. 그동안 과매도 국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1,700달러 상단을 돌파할 경우에는 1,900달러까지 다시금 도전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지코인은 지금 14센트 지지선 거기에서 반등을 한 이후에 17센트 저항선 인근에서 공방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약 1억 도지 규모의 잠금 해제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도 압력이 조금 더 거세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RSI는 중립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세 전환을 하기에는 아직 거래량이 약간 부족해서 확실한 거래량 동반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투데이는요, 이 XRP 기술적 구조가 위험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더리움은 회복세의 초기에 있다. 도지코인은 대규모 물량 해제 이슈로 단기적인 급 변동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궁금한 소식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왜 금상승률이 비트코인을 앞서는 것일까?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회사의 창립자 겸 CEO인 앤서니 폼플리아는요, 14일 이 금상승률이 비트코인을 앞서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현 상황과 또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함께 전망한 리포트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비트코인보다 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현상을 평가를 했고요. 이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기관과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비트코인은 약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금은 20%가 올랐으니 이 두 가치관의 급락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선 비트코인이 더 높은 변동성과 또 수익률을 가진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최근 흐름은 정반대라는 것도 함께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가장 먼저 꼽았고요. 두 번째로 또 중앙은행의 금 매수 움직임 파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의 보수적인 접근까지 꼽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인민은행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는데요. 금 매입 규모가 공식 통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금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숨은 수요가 금 시장을 이끄는 주요 변수다라고 분석을 내렸는데요. 중국의 금 매입, 또 추정치와 보고치, 골드만삭스에서 내린 이야기들에 따르면요, 여전히 비트코인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기관은 비트코인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봐야겠는데요. 이 디지털 금이 아닌 아날로그 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점도 현재 상황에 한 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낙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이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금이 먼저 상승한 뒤에 비트코인이 이를 따라가는 흐름이 반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투자자 데이비드 폴리와 로렌스 레파드는요, 이 금이 선도하고 비트코인이 후행하는 패턴이 현재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금값에 대한 연말 목표치를 3,7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는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금값 전망에 또 따르면요,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그 본질이 사운드머니인 자산은 통화가치 하락 국면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돈 찍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 그러니 화폐의 희소성이 사라질 때 이 희소한 가치는 결국 부각된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트럼프의 입에 요동치는 비트코인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또다시 8만 4천 달러대를 횡보하고 있다는 점 트럼프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품목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시사를 했죠. 또 특히 자동차 쪽으로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현대차와 기아가 신저가를 탈피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우리 시장에서는 돌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세를 또 함께 보이다가 다시금 8만 4천 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발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지만 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또 탈피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5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06% 상승한 84,604달러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들이 시장의 반응을 이끌었다, 또 반등을 함께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자동차 업체를 돕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고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여오던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데 시간이 아직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유예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시장에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스마트폰과 노트북과 같은 일부 전자제품도 당분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국경 보호국은요, 이 반도체 제조 장비, 또 스마트폰,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또 반도체 장치와 집적 회로 등 주요 전자제품들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 완화 가능성이 이렇게 언급이 되자마자 가상자산 시장은 급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은 8만 5천 달러 선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했다가 다시금 조금은 내려앉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시사가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그 이후에 가장 강한 긍정 반응이 나타나는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에 근접할 경우 투자자들의 이 포모 심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요, 전날보다 7포인트 오른 38을 기록을 했습니다. 투심이 소폭 개선됐으나 공포 단계를 좀 지속하고 있는 상황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한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SEC 그리고 미국 의회 이야기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비트코인닷컴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요. 스테이블 코인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여전히 마련 중인데요. 이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증권 규제를 피하면서도 또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SEC는 최근에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을 비롯한 중요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SEC의 기업금융부는요, 공식 성명을 냈는데 이것을 통해서 특정 스테이블 코인, 일명 커버드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결제, 저축, 또 송금 등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코인이고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 또는 저위험 자산으로 뒷받침이 되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동성도 굉장히 높아서요. 즉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SEC는 이런 커버드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증권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이런 명확화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의미한다는 점도 함께 가져가셔야겠습니다. SEC의 발표는 업계가 규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또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와 함께 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요, 더 나은 원장 경제를 위한 이 스테이블 코인 투명성 및 책임법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유사한 성향을 가진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에서도 초당적인 승인을 받았다라는 점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두 법안은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요, 접근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함께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최종적으로 하원과 상원에서 통합되어서 조율되기를 함께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SEC의 발표는 개인, 기업, 그리고 산업 관계자들 모두에게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을 인정받은 중요한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명확한 규제와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이 스테이블 코인 부문에서 금융 혁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혁신을 위해서는 투명성, 또 책임성, 올바른 구조 이렇게 세 가지가 필수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와 명확성은요, 또 스테이블 코인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더 중요한 경제 도구로 자리 잡게 할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업들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제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 기반의 플린캡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 AI를 활용한 국경 없는 결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린캡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포용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이러한 동향이 혁신적인 결제 인프라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관련 국가들인데요. 이 각국의 적절한 규제는 자금 세탁 방지와 자본 요건을 통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SEC의 결정은 기존 스위프트와 같은 서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의존을 제고시키고요.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국가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대체 결제 플랫폼 개발 제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 구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탈릭 부테린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창립자죠. 최근에 새로운 에세이를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 잠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인공지능 발달 속에서 암호화폐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에세이를 발표를 했습니다. 부테린은 현지 시간 14일에 이 플랫폼 X를 통해서요. 자신의 블로그에서 AI 봇이 데이터 수집 능력을 점점 더 향상시키고 있는 만큼 프라이버시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 암호화 운동 당시보다 지금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인 영지식 증명, 완전 동형 암호화, 또 난독화 기술 등이 현재 이를 뒷받침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부테리는 오늘날 프라이버시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AI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데이터의 범위 역시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부테리는 향후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된다면 AI가 우리의 생각을 읽는 상황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의 암호화 운동가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도구가 현재 존재한다라는 점까지 함께 에세이에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프라이버시 없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또는 봇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끊임없는 고민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서요. 이런 고민은 권력층, 기업, 또래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세대에까지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다면 우리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균형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으며 특히 물리적 영역뿐 아니라 디지털 영역에서도 그러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부트리는 일부 대규모 기업이나 강력한 개인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점에 동의를 하기도 했지만요. 일반 대중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훨씬 더 큰 위험이다. 이렇게 강조를 내렸습니다. 그는 사회는 항상 프라이버시와 투명성 사이 그 균형에 의존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일부 영역에서 프라이버시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가장 시급한 위험은 프라이버시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과정에서 권력층과 강대국은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매우 불균형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또 모두를 위한 프라이버시를 지지하고 관련 도구들을 오픈 소스화하며 보편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라고 강조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XRP 이야기 조금 더 더해드리겠습니다. 4월 평균 수익률이 24.6%네요. 3년 연속의 하락장을 이제 끝낼 수 있을까 궁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은 XRP에게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달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요. 이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크립토랭크의 자료는 지난 12년 동안 XRP가 4월 평균 24.6% 상승해서 연중 네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2025년 4월 XRP는 약 2.1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7일 동안 상승률이 11%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유투데이는 2022년부터 2024년 그 3년 동안 XRP가 3년 연속 4월에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에는 20.8%, 2023년에는 12.4%, 또 2022년에는 27.8%를 하락하는 기록을 내렸지만 올해는 그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유투데이는 XRP가 2달러를 상회하면서 강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거래량 증가, 또 고래와 소매 투자자의 활동 확대, 리플 생태계 참여 증가가 가격 반등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유투데이는 한 XRP 지지자가 X를 통해서 지금은 XRP를 보유하거나 매수해야 할 때라고 주장을 하면서 커뮤니티에 관심을 촉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4월 반등 흐름에 따른 XRP 가격 폭등 가능성을 겨냥한 움직임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XRP가 올해 들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또 주요 기술적 성과를 달성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되찾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4월 반등에 대한 심리적 기대를 더 고조시키는 요소로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더 이야기도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기업인 테더 비트코인 채굴 프로션을 지원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대기업 테더가 비트코인 채굴 풀오션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테더는 현재와 미래의 해시레이트를 오션에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엘살바도르에 본사를 둔 테더는 월요일에 이 비트코인의 기반 인프라의 회복력, 투명성, 또 탈중앙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연산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풀이 보유한 해시레이트가 많을수록 블록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찾아내고 또 새로 채굴된 비트코인과 거래 수수료로 막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기술인데요. 테더가 이 오션의 해시레이트를 배치함으로써 처리 능력 형태의 자원을 풀에 제공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테더의 CEO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오션에 해시레이트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채굴 투자와 비트코인을 중앙화된 세력에서부터 보호하려는데 더 큰 사명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테더는 디크립트의 질문에 즉시 답변하지는 않았는데요. 오션은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루크 대시 주니어가 이끄는 비트코인 채굴 풀로 또 블록의 CEO이자 엑스 공동 설립자인 잭 도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션은 이전에 대시 주니어가 스팸이라고 불렀던 비금융 비트코인 거래,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NFT로 불리는 오디널스, 인스크립션을 포함한 거래들을 모두 차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에는요, 오션은 결국 정책을 완화하면서 풀 참여자들이 이러한 거래를 차단할지 안 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바도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채굴자들이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서 경쟁하도록 요구를 하는데요. 가장 빠른 채굴자는 거래 데이터로 가득 찬 블록을 처리하고요. 이를 통해서 새로 발행된 디지털 코인으로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은 약 10분마다 처리가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 3위인 암호화폐인 이 USDT를 발행하는데 테더는 비트코인에 더욱 깊이 관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더 많은 디지털 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고 또 지난 1월에는 자사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과 그 레이어 2, 또 네트워크인 라이트닝을 통해서 곧 사용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소송액도 수백억이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졌네요. 코인 거래소의 이야기도 살짝 살펴볼까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늘면서 사기 범죄나 해킹, 또 서버 장애 등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현재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를 피고로 해서 진행 중인 소송은요. 총 16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합산 소송가액만 558억 원이 넘는 수치로 굉장히 큰데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다면 피해액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소송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거래소는 빗썸이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